누리호 성공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내달 22일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비행을 담당할 조종사는 공군 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소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첫 비행 발표가 나오자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다른 전투기를 사던 인니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내달 첫 비행에 앞서 KF-21의 엔진이 가동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 현재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엔진 가동 시험, 엔진런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진을 점화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엔진 자체 동력으로 전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지상시험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조종석에 올라탄 운용 요원이 통제실과 연락하며 각종 경보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APU 파이어, 레프트 라이트 파이어, 라이트 들어오고 이후 엔진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보도한 MBC 뉴스 기자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엔진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귀마개를 꼈는데도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찬조 KF-21 시험기획팀장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불꽃 색깔이 하얀색, 파란색 쫙 뿜어져 나갈 때 울컥했죠. 아, 이제 잘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출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침내 엔진 검증도 끝났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첫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KF-21의 비행을 앞두자 주변국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5세대에 버금가는 전투기는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처럼 무기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본의 격차를 순수 기술과 노력으로 대체해 주변 국가들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한국이 KF-21의 개발 속도가 당초보다 빨라진 것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는 그동안 한국 공군력 향상에 있어 발목을 잡는다던 노후 전투기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신냉전 시대가 고조되며 어느 때보다 공군력이 중요해졌고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F4, 팬텀, F5 제공호 등 노후 기종에서 발생해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공군의 FA-50 추가 확보, FX 2차 사업 추진 KF-21 초도 물량 추가 확보가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공군의 상황만 봐도 하루라도 빠른 개발이 요구되자 발빠르게 비행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빠른 속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원래 한국은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한국의 KF-21 비행 발표에 인도네시아만큼 일본도 놀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높은 가격과 불투명한 기술 이전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영국과의 협력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일본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도 공동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핵심 기술 공유가 확실히 될지 개발 비용이 눈에 띄게 절감될지는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5세대를 넘어 6세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6세대 전투기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설계로 6세대 전투기는 광범위한 레이더망에서 탐지되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멀티 전술 기동 및 협동 교전 능력 등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는 것을 원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공동 개발은 참여국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6세대를 진짜로 구현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현 지구상에 미국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컨셉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6세대를 5세대도 만들어 보지 못한 두 나라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이어지자 일본 내부에서는 결국 이럴 거면 왜 영국과 공동 개발을 하냐, 괜히 미국과 개발을 취소해 이미지만 나빠졌다며 영국과의 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뜬구름을 잡는 동안 한국은 필리핀부터 폴란드, 동유럽 시장까지 전투기를 수출하며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비행을 앞둔 지금 인도네시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선 놀랍지도 않고 화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과 지난해 11월 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대로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며 분담금 중 약 30%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 납입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미루면서 다른 국가들의 전투기는 잘도 산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6대를 구매했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KF-21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구매하면서 한국에 분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라팔 전투기를 42대 구매한 데 이어 지난 5월 미국산 F-15EX도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월 2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이달 19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방문해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과 F-15EX 구매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디카 페르카사 통합군 사령관은 F-15EX 구매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이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디카 통합군 사령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필요성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한 F-15E들을 제안했다며 해당 전투기는 이전 F-15 모델들보다 훨씬 현대적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한다면 이는 미국 측이 기술 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F-15EX를 사면서 한국에는 분담금 8천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한국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2026년에 완료될 한국과 KF-21 공동개발 사업과 전투기 완제품 구매 추진은 별개라고 말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연체금 상환을 위해 재무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한국과의 공동개발은 뒷전이었으며 사고 싶은 전투기는 따로 있던 것입니다. 라팔 전투기와 F-15EX를 연달아 구매하는 모습만 봐도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KF-21에 돈을 쓰기 싫은 것입니다. 그럴 거면 공동개발은 왜 시작한 것인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일단 한국과 공동개발을 해놓고 당장 쓸 수 있는 전투기를 구매하고 나중에 KF-21이 정식 출시되면 도입할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와 미국도 구매를 한 것이지 아직 인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실제 양산되어 인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도 미국의 전투기를 포기하고 36개월 이내에 인도될 수 있는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만 봐도 전투기가 36개월 이내에 인도되는 것은 한국 외에 그 어떠한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을 무시하고 구매한 라팔 전투기와 F-15EX도 36개월 이내에 인도될 일이 없으며 언제 인도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네티즌들도 이럴 거면 차라리 분담금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중단하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KF-21은 개발을 시작한 이후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4.5세대 중 최상급으로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프랑스의 라팔을 구매한 인도네시아가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KF-21은 추후 성능 개선형 모델 기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공대공 전투 능력만 지닌 블록1 버전,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 블록2 버전, 그리고 2030년대 초 추가 성능 개량을 통한 블록3 버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록3가 성사된다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과 소형 활공 유도폭탄 SDB 4발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KF-21, 블록1-2도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성능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완제기인 T-50과 FA-50은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등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노후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도 한국산 완제기 수출이 날개를 단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경공격기와 더불어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 전투기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예정대로 돈만 제때 냈다면 KF-21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차버린 모양이 됐습니다.